자, 73쪽에 유체 법칙과 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번 시간 포함해서 3시간 동안 살펴볼 거고요. 주로 그 부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베르누이 법칙 관련해서는 올해 또 갑자기 또 어려워졌더라고요. 좀 새로운 유형으로 좀 어렵게 내려고 하고 있던데, 어쨌든 좀 어려운 문제 18, 19, 20번으로 또 주로 등장하는 문제들이 많은 부분이다. 근데 유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체죠. 흐를 류의 물체체자를 씁니다. 따라서 그 특정한 모양이나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른 물리량들을 사용합니다. 힘 대신에 압력을 이용해서 표현하고요. 질량 대신에 밀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과 밀도의 정의를 여러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압력은 영어로 pressure, 그러니까 보통 P로 표기를 하고요. 면적당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겠고요.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적으로 운전자가 받는 힘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 이 면적을 키워서 운전자가 받는 압력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대체로 두껍죠. 뭐 또 쉽게 예를 들면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뺨을 때리는 것보다는 송곳으로 때리는 게 압력이 더 큽니다. 송곳이 면적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더 큰 압력이 가해지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더 주먹 때리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팍 때리면 압력을 크게 줄 수 있는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내가 이겼다. 왜 뭐 저자고? 이 화장실 좀 반말 아이가? 이게 일단 주먹으로 위협하고 화장실 좀 안 보내주면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 자, 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줄여서 파스칼이라고도 합니다. 요 파스칼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요 분이요, 여러 분야의 그 공헌을 많이 남긴 분이어서 예전에 요 사람의 이름을 딴 대백과 사전도 있었어요. 파스칼 대백과 사전이라서 동서문화사에서 만든 대백과 사전인데, 요 파스칼 대백과 사전을 만들고 망했습니다. 원래 백과사전이 그 출판사가 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만들고 나면 거의 다 망해요. 대표적으로 동아출판사도 망했었죠. 그래서 이제 두산동아가 되었죠. 백과사전 만들고 이렇게. 예전에는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 백과사전을 만드는 게 그 출판 업계에서는 그 하나의 꿈이래요. 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출판사들이 백과사전을 만들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뭐 계속 지식이 바뀌고 인터넷에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는데 요 이름을 아마 딴 게 요 사람이 이제 백과사전하고 좀 어울린다라는 이런 느낌인가 뭐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일단 압력은요 좀 특징이 있는데, 방향은 원래는 없습니다. 무작위적인 방향이에요. 무작위적인 방향인데, 그 액체나 기체 속에 어떤 고체 형태의 물체가 들어가면 이제 압력의 방향이 딱 정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 물체의 표면에 수직인 방향이 압력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유체가 당길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 물체를 미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이 압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보면 되겠고요. 그 크기는 한 점에서는 어느 방향이나서 일정하고,
또 더불어서 유체가 정지해 있으면 연속된 유체면서 정지해 있으면 같은 높이면 압력이 무조건 같습니다. 심지어 용기의 모양이 막 다르더라도.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이 옛날에 있기도 했는데 이런 용기에 뭐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담겨 있을 때 잠깐 오류가 생겼네요. 보고 있네. 여기서 이제 같은 높이면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에 압력이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그 베르누이 법칙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 기억해 두면 좋아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유체죠. 용기의 모양하고 관계없이 높이가 같으면 그 지점은 압력이 다 똑같습니다. 일단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볼륨분의 매스. 얘는 기호로 보통 이 로를 씁니다. 로는 이제 이렇게 쓰고요. 여기를 미분했을 때 1이 나와야 됩니다. 기울기가 이제 45도 정도. 구랑 헷갈리니까 좀 그리는 연습을 하면 좋고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고 뭐 줄인 단위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유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크기라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질량을 얘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당 질량, 그러니까 딱 똑같은 부피를 정해놓고 그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을 기준값으로 잡습니다. 밀도는 또 어떤 물질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비중이라는 또 양이 있는데 이 비중은 물리원에서 그렇게 비중이 있진 않아요. 이렇게 해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요. 그래도 있으니까 소개는 해줄게요. 어떤 물체의 밀도를 물의 밀도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의 몇 배가 되느냐, 밀도 이런 값이 됩니다. 비중이 1.5면 물의 밀도의 1.5배라는 뜻이에요. 물에 깔아앉고요. 비중이 0.9면 물의 밀도의 0.9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에 뜨게 됩니다. 비중이 1보다 작으면 물에 뜹니다. 사람도 비중이 1보다 작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사전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유체 속의 압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유체 속 압력은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요 식은 베르누이 법칙에서 흐르지 않는 유체의 경우에 대한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별도로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 시간까지 다루는 거는 전부 다 정지한 유체만 다룹니다. 가만히 있는 유체. 뭐를 일단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밀도가 로인 유체가 있는데요. 물이나 기름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표면으로부터 깊이가 h인 지점에 압력 P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지구상에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고요. 요 유체의 압력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구가 공기를 잡아당기잖아요. 공기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위에 있는 공기들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져서 나를 짓누르는 압력이 대기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아래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유체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면 기압이 낮아지죠. 산에 가면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과자 봉지가 빵빵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는 게 산으로 가면 내 위에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표면은 대기압이 됩니다. 그 대기압 같은 경우에는요, 높이가 뭐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 정도는요, 압력이 똑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뭐 수미터 된다 하더라도 그 무게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 안 정도면 높이면은 여기나 여기 전부 다 대기압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지금 대기압뿐만 아니라 요만큼 유체가 누르는 압력이 더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압보다는 더 클 겁니다. 요 안쪽은. 근데 이 대기압을 요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임의의 직육면체의 유체 덩어리를 가정을 합니다. 얘가 지금 유체가 형태가 없는데요. 직육면체 형태의 유체 덩어리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요 녀석이 가만히 있잖아요. 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요 녀석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다라는 식을 써볼 겁니다. 역학적 평형을 써보는 거죠. 힘의 평형.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압력에 의한 힘만 먼저 보면 좌우 방향은요. 좀 아래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커지겠지만 대칭적이기 때문에 좌우로는 압력에 의한 힘을 더해보면 0이 됩니다. 그리고 전면과 후면도 대칭이죠. 그래서 요 옆풀떼기에서 작용하는 힘들은 다 합쳐봤자 어차피 0입니다. 그래서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력은 대기압이고요. 근데 아래에서 위로 받치는 압력에 의한 힘하고 대기압에 의한 힘은 비대칭이죠. 아래쪽이 더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합력이 0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중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합력이 0이다라는 것을. 근데 여기서 좀 필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요 아래쪽이나 위쪽 면적 있죠? 요 면적을 A라고 둘게요. 그 압력에 의한 힘을 구하려면 압력이 면적분의 힘이니까 면적분의 힘에다가 면적을 곱해줘야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과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힘을 구해야 되니까 아랫면이나 윗면의 면적을 A라고 둘 겁니다.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합력이 0이다라는 걸 건데 일단 위로 작용하는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P에 의한 힘이죠. 그래서 PA가 이제 그 유체가 아랫면을 위로 미는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쪽을 플러스로 두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압은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대기압에 의한 힘이 아래쪽으로 P0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고 중력은 mg인데 지금 m이 없습니다. 근데 질량은 밀도하고 부피의 곱이죠.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근데 요 부피가 밑면적 A 곱하기 높이 H가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질량이 로 V 근데 V 대신에 AH가 되고요. 요만큼이 질량이죠. 근데 힘을 구해야 되니까 중력은 여기 끝에 뭘 붙여야 됩니까? G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중력이 되겠습니다. 중력의 크기가 되겠죠. AH가 부피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요 A는 공통적으로 다 날라가겠죠. 여기 다 더했을 때 0이니까요. A를 날리고 P에 대해서 정리하면 P는 P0 더하기 로 G H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조금은 공식처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밀도와 로인 유체에서 표면으로부터 깊이 H인 지점에서 압력이잖아요. 그럼 그 지점으로부터 그 위에 있는 유체의 압력을 다 더한 게 그 지점의 압력이 되거든요. 그럼 그 위에 일단 대기가 있죠. 대기에 의한 압력에다가 그 밀도가 로고 높이가 H인 유체가 있잖아요. 그 유체에 의한 압력이 더해진 게 그 지점에서의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 H가 밀도가 로고 높이가 H인 유체 덩어리에 의한 압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식을 응용한 예를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기압을 재는 수은 기압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수은이고요. 수은 기압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시험관 같은 거를 요 수은에다가 담굽니다.
담글 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안에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도록 잘 담근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들어 올립니다. 갑자기 커졌네. 들어 올리면 이 부분은 공기가 없잖아요.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는요 그냥 무조건 압력이 0입니다. 그냥 압력이라는 게 결국에 미는 힘이 면적당 미는 힘이잖아요. 분자가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압력이 있는 거거든. 근데 진공은 분자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이 없습니다. 압력이 없고, 그다음에 요거는 연속된 유체잖아요. 예, 같은 높이에서 압력이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의 압력이 대기압이죠, 그냥. 그래서 여기서 압력이 대기압입니다. 그럼 요 대기압은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 있는 유체에 의한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유체가 여기는 유체가 없잖아요. 여기는 막혀 있고, 그러니까 요 위에는 공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압력은 오로지 요 유체에 의한 압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요 유체는 밀도가 로고 높이가 h니까 요 유체에 의한 압력은 그냥 로지 h죠. 로지 h가 됩니다. 근데 연습 삼아 그냥 저 식을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요 유체 덩어리에 대해서 합력이 0이다라는 걸 한번 써보면 그래도 이 관련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력에 의한 힘은 없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압력에 의한 힘은 있습니다. 그 압력이 대기압이고요. 그리고 대기압하고 대기압에 의한 힘하고 중력이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면적을 A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P0A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압력에 의한 힘은 중력하고 같죠. 밀도가 로고 부피가 AH고 여기까지가 M이고 그다음에 G 하면 무게가 되죠. 그러니까 요식 정리하면 바로 여기 되잖아요. A 날리면. 그래서 수온의 밀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G는 10이잖아요. 중력 가속도. 그러면 높이를 재면 압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대기압을. 이게 보통 1기압일 때 수은주의 높이가 76cm가 된다 그래요. 76cm. 그래서 1기압을 이걸 뭐 참고 삼아 여러분 몰라도 되겠습니다. 1기압이요.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760 밀리밀리 H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HG가 뭐예요? 수은입니다. 수은. 그러니까 수은주로 760mm가 되는, 그러니까 760mm에 해당하는 유체 상태인 그 수은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 대기압의 크기하고 같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예전에 그 과학 퀴즈에 대한 이런 책 중에서 퀴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슈퍼맨이 빨대로 물을 빨아당길 때 10m 이상도 물을 빨아당겨서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빨대로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가 뚫려 있고요. 그럼 빨대가 되죠. 여기가 뚫려 있고 여기다가 이제 입술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게 입 안에 있는 공기 압력을 줄이죠. 최대한 진공 상태에 가깝게 하면 사실 요 대기압에 의해서 얘가 올라오는 겁니다. 음료수가 대기압에 의해서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진공이 최대잖아요. 그럼 진공이 최대인데 그럼 이게 수은주 같은 경우는 776cm가 최대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진공 이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근데 물은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이 이게 한 1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물로 만약에 기압기를 만들면 10m짜리로 만들어야 돼요. 물이 10m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슈퍼맨이라도 불가능한 거고요. 또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깊이가 10m인 물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누르는 그 힘에 의한 압력이 대기압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압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한 10의 5승 파스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하면 가로 세로 11 5성 파스칼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 하여튼 대기압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굉장히 커요. 예. 4톤 5톤이었던 것 같아. 기억이. 하여튼 굉장히 커서 얘가 우리가 어떻게 견디나 싶을 정도로 커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바깥 기압과 안쪽 기압이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짜 힘을 받는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압에 의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기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의 밀도가 로 A고요, 물의 밀도가 로 B인데 이 기름의 높이가 H1이고요. 그리고 물과 기름의 경계면으로부터 물 쪽으로 H2만큼 더 들어갔을 때 이 지점에서 압력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이 표면의 압력은 P0가 되겠죠. 대기압. 그리고 이 경계면에서의 압력은 이 P0에다가 플러스 이 녀석의 압력이 추가되겠죠. 이 녀석의 압력은 밀도가 로 A고 높이가 H1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계면에서 압력 P1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압력은요, 일단 여기서 압력까지 다 더해지겠죠. P0 더하기 로 H H1 더하기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요 녀석의 압력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로 BG H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요 위에 있는 유체의 압력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점에서 압력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하면, 자, 요만큼이 P1이잖아요. 그죠? 이게 요 지점에서의 압력이죠. P1.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압력을 안다면 요 지점에서 압력을 P1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요게 P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압력을 여기서의 압력 P1 더하기 로 BG H2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P는 P0 더하기 로 GH라는 식을 좀 유연하게 여러분 좀 생각을 해서 좀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어떤 특정 지점에서 압력을 안다는 것은 일단 그 압력이 기본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 있는 유체의 압력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P1 더하기 로 BG H2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부력 부분을 여러분 좀 잘 들어두십시오. 이게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부력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력의 정확한 뜻을 좀 길긴 하지만 문장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여기다 좀 따라 적도록 합니다. 일단 부력은 기본적으로 뜰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뜨는 방향이에요. 중력과 반대 방향. 근데 이 부력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유체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일단 부력을 받으려면 물체가. 근데 이 유체의 압력에 의한 힘을 유체의 압력에 의해서 힘이 물체에 가해지겠죠. 근데 유체의 압력에 의한 힘을 모두 빠짐없이 모두 합한 힘이 부력입니다. 그래서 부력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유체의 압력에 의한 힘의 합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압력에 의한 힘은 다 더한 게 부력이 됩니다. 근데 이때 기본적으로 부력이 뜨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무조건 아래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력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압력이 항상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압력에 의한 힘을 다 더해보면 무조건 뜨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부자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뜰 부자를. 우리가 공기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사실 공기 중에 부력도 있습니다. 근데 중력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몸무게에 비해서 부력이 워낙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거고요. 헬륨 풍선 같은 경우에는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부력 때문에 중력보다 공기의 부력이 더 커서 뜨는 거예요. 헬륨 풍선은. 자, 부력의 크기는요. 일단 방향은 얘기했고요. 중력과 반대 방향이고요. 부력의 크기는 일단 적어놓고 왜 그런지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할 때 유체의 밀도에다가 그 유체가 어떤 물체가 유체에 잠겨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잠겨 있을 수도 있고 일부만 잠겨 있을 수도 있죠. 그 중에서 잠겨 있는 부피를 곱해요. 그럼 잠긴 부피만큼의 물체의 질량이 아니라 물체가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질량이 됩니다. 거기다 중력과 속도를 곱한 게 부력의 크기가 됩니다. 항상 물체의 모양과 관계없이. 부력의 크기가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와 같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아르키메데스입니다. 뭐 유레카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얘기. 그게 이제 요 얘기였고요. 요거를 그냥 간단한 예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증명은 아니고요. 사실 증명까지는 아니고 한번 이 상황을 적용했을 때 이 식이 나오는지 그냥 한번 살펴보는 정도입니다. 어떤 용기에 유체가 있고요. 이거 물이라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물의 밀도가 로 유체고요. 나무도막이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이게 이제 로 물체가 이 나무도막의 밀도고요. 근데 V1만큼 잠겨 있고 V2만큼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체의 전체 부피는 V1 더하기 V2이고요. 얘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력이 0이다 라는 것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0은 힘을 다 더한 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일단 옆풀떼기는 생략할게요. 대칭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대기압에 의한 힘이 있고 아래에서 위로 미는 요 유체의 압력에 의한 힘이 있고 그다음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압력에 의한 힘을 표현하려면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야 되니까 요 면적을 요 아래쪽이나 요 위쪽의 이 면적을 역시 A라고 둘게요. A. 그러면 이제 힘을 하나씩 한번 써보겠습니다. 힘을 일단 위로 작용한 힘부터 써볼게요. 위를 플러스로 둘 겁니다. 위로 작용하는 힘이 PA가 있겠네요. PA가 있고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한 힘을 마저 써보면 P0A는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P0A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하나 더 있죠. 중력은 물체의 밀도에다가 물체의 밀도를 곱해야 되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니까. 그리고 물체 전체의 부피는 V1 더하기 V2고요. 그러면 이제 물체의 질량이 되죠. 여기까지 하면. 지하하면은 자, 요만큼은 그냥 중력이 됩니다. 요만큼은. 근데 그 부력의 정의에 따라서 압력에 의한 힘을 다 더한 것이 부력이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요만큼이 부력이 됩니다.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요하고 비슷한 형태의 식이 나와 있었고 PA 빼기 P0A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다 라는 이제 문장이 나왔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부력을 크기만 구할 줄 알았지 정확한 정의를 몰랐던 거야. 부력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을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력을 사용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을 쓰면 안 돼요. 부력도 쓰고 압력에 의한 힘도 쓰면 중복해서 쓰는 거예요. 부력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력 공식을 안 쓴 거죠. 안 쓰고 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마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좀 전에 했습니다. 요 P는 P0 더하기 로
좀 확대해서 쓸까? 로 유체 GH죠. 밀도가 로 유체인 유체에서 그 대기와의 경계면으로부터 깊이 H인 지점에서의 압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압 더하기 로 GH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부력식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요 P 대신에 P0 더하기 로 유체 GH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요 부력식이 조금 간단해지죠. P0A가 날아가잖아요. P0A가 날아가고 로 유체 GHA만 남죠. 그래서 부력의 크기가 로 유체 GH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요 HA가 뭔지를 한번 찾아 봅시다. 요 HA가 요 높이 곱하기 요 면적이잖아요. 이 때문에 요 HA가 결국에 요 부피가 돼요. HA가. 그러니까 요 HA가 V1이 되는 거죠. V1.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요 부력의 크기가 로 유체 V1 G가 되어서 잠겨 있는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가 됩니다. 이게 증명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황만 놓고 압력에 힘을 다 더한 걸 해본 거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나중에 대학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냥 바로 확정해서 쓸 겁니다. 물체 모양하고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부력의 크기는 잠긴 부피만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와 같고 그 방향은 뜨는 방향, 중력과 반대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앞으로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부력과 관련된 문제는요, 그 풀이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힘의 평형을 쓰면 됩니다. 항상 정지해 있는 상태만 다룰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체 속에서 물체가 움직이면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정지되어 있는 상태만 볼 거기 때문에 그 힘의 평형 문제로 풀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예를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용수철 저울에 이제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실로 질량 이민 물체를 매단한 상태에서 밀도가 로인 유체에 절반만 잠기게 해야 했더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4N이 나왔고요. 근데 이 물체를 완전히 잠기게 했더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2N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 물체의 질량을 구하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은 부력 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힘의 평형식을 세워보면 됩니다. 평형식을 이 물체에 대해서 힘의 평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가부터 해보면 중력이 작용하겠죠.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곧 뭐예요? 실의 장력이죠. 네, 실의 장력입니다.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여러분 그냥 기억하십시오.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그 부분이 그냥 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에 걸리는 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의 크기가 4N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유체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유체의 압력에 의한 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합친 게 부력이죠. 기체로만 둘러싸여 있으면 부력 할 필요 없는데 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력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부력의 크기는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인데 이 녀석의 부피가 안 나와 있잖아. 이 녀석의 전체 부피를 V라고 할게요. 그럼 요 부력의 크기는 유체의 밀도에다가 잠긴 부피가 절반이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에 대해서 이 힘의 평형식을 써보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4N 그리고 부력이 로 곱하기
2분의 V 곱하기 10 그리고 중력이 M 곱하기 10 아래쪽으로. 그래서 가에 대해서 힘의 평형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장력과 부력과 중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도 힘의 평형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 있겠죠. 일단 M 곱하기 10이 있고요. 장력이 얼마야 이번에는 2N이고 부력이 유체의 밀도 곱하기 잠긴 부피 다 잠겼죠. 그리고 중력과 속도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힘의 평형식 마저 써보면은 장력 더하기 로 곱하기 이번에는 V죠. 다 잠겼으니까 이건 M 곱하기 10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력 문제 나오면요 그냥 어떻게 구할지 상상할 필요 없이 힘의 평형식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해지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게 질량 m이잖아요. 그럼 로 v를 없애야 되겠죠. 로 v를 없애기 위해서 위쪽에다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빼주면 되죠. 그러면 로 v 곱하기 10이 없어지잖아. 그럼 왼쪽은 8 빼기 2니까 6이 되고 오른쪽은 20m 빼기 10m이니까 10m이 되죠. 따라서 질량 m은 0.6 kg, 5분의 3 kg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고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컵에 가득 담긴 얼음물 속에 얼음이 다 녹으면 물이 넘칠까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나 저번에 아까 얘기했던 그 책에서 봤던 질문이었는데 컵이 이렇게 있고요.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얼음이 동동 떠 있습니다. 얼음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 얼음이 다 녹으면 넘칠까 안 넘칠까라는 거예요.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칠 것 같은데 안 넘칩니다. 그래야 질문인 것 같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식으로부터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중력하고 부력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중력과 부력이 같기 때문에 지금 떠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이 중력하고 부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중력은 바로 이 얼음 전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얼음의 무게입니다. 그죠? 근데 부력은 요 잠긴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죠. 그래서 요 부력의 크기는 요 잠긴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입니다.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얼음 전체의 질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안 되죠. 그러면 요 초록색 부피만큼의 얼음이 녹으면 똑같은 질량이 되어야 되니까 잠긴 부피만큼의 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랑 지금 크기가 같잖아요. 요 얼음의 무게하고 잠긴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가 같잖아. 근데 질량은 보존돼야 돼요. 얼음이 상태가 바뀌어도. 그러면 초록색 부피만큼의 얼음이 녹으면 잠긴 부피만큼, 파란색 부피만큼의 물이 되어야지 질량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녹아봤자 요만큼 부피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하니까 누가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물은 증가하는 거 맞잖아요. 얼음이 물로 바뀌었으니까. 그 말은 맞죠. 제가 이게 되게 창의적이다라고 하면서 세특에 적어줬습니다. 내가 그냥 은연중에 그렇기 때문에 물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거든. 그랬더니까 딱 손을 들더니 선생님 근데 물의 양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하니까 얼음이 물로 바뀌었으니까 물 양 자체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러다 그럼 그래 맞네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부력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파스칼의 법칙, 연속방정식, 베르누이 법칙까지 할 건데 그러면 이 유체와 관련된 법칙은 다음 시간에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얘만 계속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